중국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대한민국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약속은 아닙니다. 중국으로 꽉 달려가야 됩니다. 중국으로 가요. 네, 안녕하세요. 더 진일보한 진짜 일꾼 김진일입니다. 오늘 사실은 특별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이 유튜브 스튜디오, 경기도의 유튜브 스튜디오 개관 기념으로다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시진핑 주석하고 가장 가깝다고 주장을 하시는 우리 우수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你好,你好,我是魏雪根. konnichiwa, 우수근 또 모시마스. 경기도 의회에 오게 돼서 대단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저랑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점점 바빠지실 것 같아서 미리 불렀습니다. 미리. 언제 불렀냐면요. 어저께 저녁 11시인가요? 맞아요. 달려나는데 아니 어느 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시는 걸 제가 보고 이거 앞으로 더 바빠지시겠구나. 얼른 모셔야겠다. 그래가지고 신뢰를 무릅쓰고 아닙니다. 저도 본가가 경기도인데 경기도 화성인데 당연히 우리 본가에서 좋은 일이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조력이 되는 달려와야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성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명원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내게대 일꾼 부철 출신 경기도의원 김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에서 온 오진택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시자고요. 네. 네. 지역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면적은 약 서울 1.4배. 네, 서울시의 1.4배 진짜요? 지역구를 하고 계시는 네, 바다가 있는 네. 저는 자 우리 홍일점 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 첫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우수근 교수님과 함께 또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시 출신이고요. 경기도의 희망이 되고자 이번에 도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제2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경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한 분씩 우리 우수근 교수님도 중국 전문가시고 하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중국과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 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사실은 경기도가 1350만인데 어떻게 보면 유럽의 웬만한 나라 수준의 그런 그 규모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몽골을 갔다 왔는데 몽골 예산이 7조라고 합니다. 몽골 예산 예. 7조.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교육 예산하고 합쳐서 거의 50조에 육박하는데 커피 이 정도로. 타임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한테 맛있는 커피를 주신 분은 그 경기도의 공식 아나운서 윤지선 아나운서입니다. 이끌림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진일보 TV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김명원 부위원장님부터 질문을 우수근 교수님한테 하는 걸로. 네. 예. 제가 생각하기에 트럼프가 그 시진핑을 좀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그거는 시진핑이 그 내년 그 대선 그거를 위해서 그 강약 전법을 쓰면서 그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 남북 관계 그것 때문에 그 많이 괴롭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본이 또 갑자기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시진핑의 고민과 입장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저도 조금만 깨알 홍보. 저는 우수군의 한중일 TV, 우수군의 한중일 TV라는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걸 많이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을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너무 괴롭히다 보니까요. 5월 중순 이후에 저는 지난 4월부터 6월 달까지 7번을 중국을 갔어요. 사실 시진핑 서의 방한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 전까지도 시진핑이 방한하기로 했다가 5월 8일인가 트럼프가 또 엄청난 요구를 했거든요. 그 계속 요구를 들어주니까 계속 수세에 몰리기만 한다 해갖고 중국 강경파도 있지 않습니까? 강경파들도 의식해서 강경 노선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 이후로 중국도 그래 시간이 가게 되면은 뭐 정말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 당국자들이 우리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데 그 일리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정밀 타격,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주요 의원들이 지역구를 정밀 타격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이 많이 힘들어지죠. 그럼 이 정치인들도 단결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지만 중국은 사회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충성 경쟁으로 시진핑한테 계속해서 추종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도 중국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인하고 미국인을 비교해볼 때 미국인들은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뭐 경제 성장과 더불어 과실만 먹고 왔지 않습니까? 뭐 스테이크 먹고 와인 마시고 위스키 마시면서 인생을 즐겼는데 중국인들은 고난의 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고난에 우리는 이미 단련돼 있다. 이런 우리를 더군다나 중국은 국유기업이라든가 국유은행이 많지 않습니까? 힘들면은 WTO를 의식해서라도 우리는 물밑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다. 우리는 불투명하다고 하지만 살기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이게 가능하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건드린 것을 후회한다. 라는 식으로 근데 강경된 비자가 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대한민국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국제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미중 싸움에서 중국 편을 드는 우군들이 필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중전 강국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 쪽으로 좀 더 가게 되면 중국이 불리하고 중국 쪽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우등이 아니고 샌드위치가 아니라 중전 강국의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를 해야 돼요. 지완지투라는 고래만큼 덩치는 크지 않지만 돌고래는 고래들을 잘 활용하면서 상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마인드를 약소국 마인드에서 중견 강국 마인드로 바뀔 필요가 있고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공을 들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 발전, 경제 협력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알면 적극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도 중국을 비난하기만 하죠. 경기도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중국 시장을 확 뛰어 들어가십시오. 삼선 배수민 위원을 모시고 저는 9시 반에 약속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네, 맞춰서 오셨네. 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 배수문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하고 동료님 감사합니다. 저는 과천 지역으로 보고 있는 삼선병원 배수문입니다. 지금 주한경 의원이 있고요. 지금 맡고 있는 분은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오늘도 1350만 경기도만 해도 지금 아까 지휘부하신 우리 김지휘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럽의 일반 국가보다 큰데요. 지방 분권 돼야 됩니다.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 각 지방의 목소리가 경쟁력을 가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진택 의원님 질문 하나 우승 교수님한테 해주시죠. 네, 아이고 화석입니다. 화성입니다. 저도. 우수군. 저는 그래서 이름이 우수군. 야,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구나. 네. 우수상도 받고, 개근상도 받고. 개근상은 많이 받았어요.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김명훈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중고
그다음에 미국, 우리가 중간에 서서 아주 요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그 아주 멀지 않은 가까운 데 아닙니까? 예, 예. 가까운 데인데 트럼프 때문에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트럼프는 계속 압박을 하고 예. 그다음에 북한과 또 이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기에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어떤 그 관계를 갖고 있나? 예, 그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저는 지피지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대로 된 지피하고 제대로 된 지기를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은 지금의 중국도 중국이지만 명나라 청나라도 중국이고 우리도 고조선 시대도 뭐 아니면 고려 시대도 지금도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지투로 부상하지만 거칠고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중국이지 명나라 청나라가 아니거든요. 또 더군다나 우리도 6.25 직후의 약소국이 아니라 중견강국으로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부상한 이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활로가 커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경제전쟁, 패권전쟁입니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 있는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소국 아닙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만 중국은 우리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작정을 하고 미국 쪽으로 가서 우리나라 땅에다가 미군 기지가 더 많이 생기고 미국의 무기가 더 많이 오면 중국은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게 되면은 중국 시장은 더군다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높진 않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그 기술 수준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은 미국 및 일본 기업하고 기술 협력, 경제 협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계속 괴롭히니까 갑질당한다는 생각에 이들 기업하고의 기술 협력이나 경제 협력은 최소화시키라는 내부 지침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중국 기업 자체적으로는 기술을 고도화시키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 기업하고의 기술 협력, 경제 협력을 더 원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WTO 규정도 있고 미국을 의식하기 때문에 중국은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저는 중국에서 10몇 년 살고 또 그쪽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중소기업 벤처하고 얘기를 해갖고 중간에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경기도도 얼마나 많은 우리 멋있는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기회를 중국 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잘 활용하는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경기도가 정말 중국을 우리의 또 하나의 경제 영토로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싹 덩치도 크잖아요. 어떤 때는 아주 무슨 그러는데 시진핑 그는 그냥 웃는 걸 못 봤어. 웃는 거 고민이 많은 사람 같아. 고민이.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가 여기도 기욱 저기도 기욱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도 중요하고 이거 또 트럼프 미국도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시진핑도 요즘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쪽에 붙으려는 20세기 냉전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중국도 미국도 우리를 원하니까 활용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맞아요. 범위 내에서 우리 맞아요. 몸값이 약하지 않거든요. 우리 맞아요. 매스컴이 그런 걸 얘기 안 해줘서 몰라서 그렇지. 그건 대단하지.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협상가적인 이렇게 네. 이렇게 밀고 당기는 밀당을 외교를 맞습니다. 잘 해야 맞습니다. 여기서도 얻어내고 여기서도 얻어내고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해야 된다 그런 네.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음은 우리 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제가 고양시의원을 12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무 여행으로 중국에 저도 좀 가고 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한 거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중국의 중요성, 네.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시민들의 생각은 옛날에는 뭐 떼놈이라고 해서 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중국 갔다 오면 냄새 난다고 또 네. 하고 또 얼마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메이드 인 차이나는 뭐 다
안 좋은 물건이야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중국이 아니라 지금은 많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경제관계, 외교관계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이 상당히 맞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 언론 문제. 그래서 이 언론 문제가 어떤 부분이 문제고 또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국민들이 이 중국에 대한 인식 또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좀 객관적인 인식을 갖고 맞아요. 균형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래서 벌써 10몇 년 전에요. 네. 차이나 현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의원님들, 차이나 현상 깜짝 무슨 놀래. 뜻일까요? 차이나 현상 무슨 뜻일까요? 중국에 살면서 진짜 우리 사회에 이 차이나 현상이 되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바로 말씀하신 것은 저는요, 한중 관계나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주류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의원님도 다 장점만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단점도 있고 네. 저도 다 마찬가지 장단점이 있고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하면은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중국 김치가 어떻다, 네. 고춧가루가 안 좋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역사적으로 침략 당한 데다가 음. 지금도 뭐 선입견, 고정관념 안 좋은 것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중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이나 현상은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한국인인데 중국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한국에서 한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중국을 인식하는 여러분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하고 저처럼 중국에서 직접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중국에 대한 인식상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 차이나 현상이에요. 저는요, 부정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기회라고 생각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저 새끼들 지저분하고 뭐하고 뭐 짝퉁 뭐 만들고 하지만 저는요, 다행이다. 얘네들이 아직도 불량식품 짝퉁을 만드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 기업이라든가 중국 국산품을 불신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일본 것을 많이 샀는데 미국과 일본이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애국 소비가 생겨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주고 싶지 않고 국산은 못 믿겠고 그러니까 한국제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 제품을 쓰고 한국 기업을 찾고 예. 엄청 팔린다고. 예, 불량식품 짝퉁 아직도 안 좋은 걸 하니까 우리가 중국 진출할 겨를이 있고 중국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알려줘야지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내주면서 지탄하고 비난하는데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우리 매스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처럼 언론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경기도 얼마나 큽니까? 이 경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경기도가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김진일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중심이죠. 네, 잘 만들어나고 중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중국이 우리를 원하는데 중국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오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소중한 얘기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배승원 의원님 예, 질문. 저도 한 말씀 좀 예. 같이 하겠습니다. 예. 우리 12지간지가 있죠. 12지간지. 네. 자축인묘 진짜. 그래서 띠를 정할 때 제일 먼저 오는 동물들에게 첫 번째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동물이 뭐죠? 쥐예요. 쥐. 쥐가 왜 이렇게 뛰는지 알아요? 소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소 등에 올라탔다가 마지막에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예요. 근데 저는 10년 전, 15년 전부터 계속 거인의 무등 탈환. 한국은 거인일 수는 없으니까 거인의 무등에 탈환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너무 좋은 게 너무 가까운데 너무 큰 거인이 있는 거예요. 아직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인.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뭔가 전달해줘야 될 거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인이 옆에 있어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우리는 개발해야 되고 맞습니다. 경기도가 그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세계 1등 될 수 있죠. 실제로 G2 어깨 위에 탈 수 있는 조건이 딱 좋아요. 한반도라는 지질의 여건이 그렇게 전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승민 교수님 얘기해 주시는 거가 아마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위주로 무등에 올라타는 가장 좋은 방법 요거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예.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또 생각났는데요. 예를 들면 10여 년 전에 중국 대학에서 제가 이제 계속 쭉 수업을 했으니까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한 5천여 명이에요. 거기서 저는 한중일 비교라든가 글로벌 사회 이해 같은 걸 가르치는데 상하이가 세계 경제의 핵심이다 보니까요. 그 나라 대통령의 손자,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만도 국회의장의 자제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2, 3세들이 많이 와 있어요. 북경보다는 상하이 비즈니스를 느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10여 년 전에 저한테 수업 시간에 갑자기 교수님 우리는 한국과 한국인이 너무 부러워요 그랬어요. 교수님 우리는 한국과 한국인이 너무 부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약간 황당한 이유였어요. K-팝, 한류, 잘 나가는 문화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일반적인 이유잖아요.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2와 G3라는 국가를 비행기 타고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수단은 다르지만 우리가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이나 광주 갈 때도 2시간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공항에서 북경이나 상하이까지 1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오사카나 도쿄도 2시간 안 걸리지 않습니까? 더 가까운데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이 큰 나라들을 두고 있으니까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에서 한 번 오려면 1박 2일, 2박 3일 걸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명문가의 집안이라도 몸이 힘들어. 게다가 같은 한자를 쓰다 보니까 또 유교 문화지 않습니까? 관습도 문화도 그다음에 언어도 같은 한자를 쓰니까 이 G2하고 G3를 물리적으로도 가기에도 가장 유리하고 정신적으로 접근하기에도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활용하기에 유리하다. 그럼 한국과 그걸 잘 아는 한국 기업이라든가 개인 혹은 한국의 앞날은 얼마나 밝은가. 외국 기업들은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 중국과 일본을 과거에 이 인간들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침략했다고 아직도 손가락질만 하고 경계만 하고 지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맞아요. 매스컴이 계속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이것을 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얘기지만 지금은 정치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우리가 미국으로 더 가까이 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이나 중국 사람들이 민도가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제품, 좋은 기업이 별로 아직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 외교도 그렇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우리를 원하거든요. 그 우리를 원하는데 우리는 저 새끼들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의원님들이 이제부터 하실 역할입니다. 중국으로 막 달려가야 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파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신 분 계시는데 누르세요. 구독과 좋아요 옆에 요즘에 종이 또 새로 생겨갖고요. 이렇게 알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다음에 하시고요. 지금까지 더 진일보한 진짜 일꾼 하남 김진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수근 교수님, 그 다음에 배수문 의원님, 오진택 의원님, 그 다음에 김경희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네. 인사. 오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메시지 좀 봐.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 이끌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해주세요. 경기도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